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은입니다. 자, 오늘 시작할 공부는 드디어 이제 3단원이죠. 주요 명제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좀 간단하고 외울 게 별로 없는 거에 비해서 세 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봅시다. 교재 60페이지 펴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 주요 명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이야기가 60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주요 명제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주장 적혀져 있죠?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이거 그냥 앞 글자를 딴 거예요. 해가지고 주요 명제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주요 명제에 해당되는 동사도 있고요. 아니면 비슷한 뉘앙스의 형용사도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자, 주요 명제에 해당되는 자, 동사도 있고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비슷한 뉘앙스의 형용사도 있어요. 이 뒤에다가 뭔가 대절을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뒤에다가 대절을 갖다 붙일 건데 주요 명제 동사나 주요 명제 형용사 뒤에 바로 뒤에 이렇게 대절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 주어 얌수 단계 한 개 넣어주고 이 뒤에 동사 자리가 되게 중요해져요. 이 동사 자리에 무조건 should 동사 원형이 들어갔다가 무슨 의미에선지 should가 생략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100% 생략을 시키고 줘요. 네. 원래는 그냥 생략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생략 가능이니까 시켜도 그만 안 시켜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들 시험에서는 무조건 100% 이제 생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빈칸을 딱 뚫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네. 딴 데다가 이제 빈칸 안 뚫습니다. 쭉 문장을 전개시키다가 뭔가 주요 명제 동사 that 뒤에 빈칸. 마찬가지로 주요 명제 형용사 that 뒤에 빈칸 딱 여기다가 빈칸을 뚫어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보기 중에서 동사 원형을 딱 답으로 골라주시면은 이게 이제 세 문제나 나오겠더라. 되게 뭐 간략하죠. 우리 뭐 앞에서 이제 뭐 시제도 공부했었고 가정법도 공부했었는데 보시면 훨씬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뭐 종류도 별게 없고요. 그냥 동사랑 형용사밖에 없고 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주요 명제 동사랑 이 주요 명제 형용사 몇 개만 외워주시면은 요거 대신에 동사 원형 요거 대신에 동사 원형 되게 쉽고 빠르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이 이 주요 명제 공식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네.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가지고 주요 명제 동사 그리고 주요 명제 형용사 몇 가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게 왜 이런 식의 문법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약간 해석과 곁들여가지고 설명해드려 볼게요. 어렵지 않게 이해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 주요 명제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60페이지 위쪽에 당위의 의미를 가진 동사, 즉 어떤 그 주요 명제 동사가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당위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즉 주요 명제 형용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사가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네. 이 동사가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한 번씩 형용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뒤에 있는 형용사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어붙이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공부하기가. 이해하시죠? 그죠? 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죠? 일단 문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주어에다가 뒤에 주, 주장, 요구, 명령, 제안. 동사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문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어가 주장했다, 주어가 요구했다, 주어가 명령했다, 주어가 제안했다 하면서 뭐를 주요 명제 했는지가 뒤에 대절로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기본적인 문장의 왁구가. 그래서 우리는 that 뒤에서 이렇게 끊어가지고요. 주어는 that 이하를 주장했다. 주어는 that 이하를 요구했다. 주어는 that 이하를 명령했다, 제안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요 명제를 한다는 거는 내 스스로 잠자코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뭔가 제3자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압박을 넣는 동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한테 압박을 넣을 때는요. 생각해 보세요. 너 그냥 이거 해 라고 압박을 넣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당위성을 불어넣어서 주어가 당연히 동사 해야 한다고.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푸시를 넣나요? 후자, 당연히 그래야지.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단어를 외우셔야죠. 라고 주요 명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한테 잘 먹힌단 말이에요. 쌤, 저 영어 잘하고 싶어요. 어떡하죠? 단어 외우세요. 이것보다 당연히 단어를 외우셔야죠. 이게 상대방한테 훨씬 더 잘 먹히더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네, 여러분. 뭔가 해야 한다. 너 영어 잘하고 싶어? 당연히 단어부터 외워야지. 당연히 문법부터 암기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네. 당연히 이래야지. 라는 것을 어려운 말로 당위다. 그죠? 당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영어 단어 중에서는 조동사들 중 should가 이 당위의 뉘앙스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동사라고 아시죠? 이 조동사도 나중에 다 이제 하나하나 배우겠지만 조동사는 결국 동사에다가 뉘앙스를 추가해주는 이런 기능을 좀 담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시면 will, 이거는 어떤 뉘앙스죠? 미래의 뉘앙스예요. 그렇죠. can, 이거는 어떤 뉘앙스죠? 할 수 있음, 가능의 뉘앙스입니다. 자, must는 어떤 뉘앙스예요? 안 하면 큰일 남, 해야만 함, 의무의 조동사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무의 뉘앙스를 끼얹어 준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자, should라는 조동사는 뭐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라는 뉘앙스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까 내가 주요 명제를 하려면 여기에다가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뉘앙스를 끼얹어야 상대방한테 잘 먹히더라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이 대절 동사에다가 누구? 제가 지금 지우고 있는 잽싸게 이렇게 지우고 있는 should를 여기에다가 넣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영어에서는 이 친구를 생략 가능하다라고 보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험에서는 100% 생략을 시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디다가 빈칸을 뚫는다? 여기다가 빈칸을 뚫는다. 그래서 주요 명제 that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외울 겁니다. 주요 명제 that 플러스 뒤에 동사 원형이 정답이다. that은 약간 생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거의 다 좀 나오는 추세고요. 나오지 않더라도 주요 명제 동사가 워낙 좀 독특하기 때문에 뒤에 빈칸 이렇게 뚫려져 있을 때 동사 원형 깔아주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사실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몇 가지 동사들을 골라왔는데 여기서 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중요해요? 뭐가 좀 덜 중요해요? 이렇게
경중을 따질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다 외우셔야 돼요. 출이고 출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충고하다. 충고하는 게 뭐 제안하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advise that 동사 원형.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시험장 가서 제일 빨리 떠올라요. advise that 동사 원형이다. 그냥 advise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advise that 동사 원형 이렇게 외워주세요. just suggest that 동사 원형이죠. suggest that 동사 원형입니다. urge that 동사 원형이에요. 그럼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촉구하다. 예, 해석이 약간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촉구한다는 게 결국은 재촉하여 요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주요 명사 중에서 요쪽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최근에 푼 문제는 demand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demand that 동사 원형입니다. 주어가 당연히 동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약간 이 정도 해석이겠죠? propose that 동사 원형일 거고 여기 보시면 ask that 동사 원형 출제가 되고 있죠. 자, ask를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버벅거리시거든요. 뭐 이런 거죠. 쌤, 제가 알고 있는 ask는 요청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질문하다인데 이게 갑자기 왜 이 주요 명사에 등장을 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하시는 건데 봅시다. 여러분 ask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문하다가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라는 질문. 나 이것 좀 보여주면 안 돼? 나 이것 좀 뭐 열어주면 안 돼? 거기 나랑 같이 가주면 안 돼? 분명히 질문의 형태지만 사실은 요구 내지는 요청이죠. 에스크는요. 나중에 독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질문하다라는 뜻만큼이나 뭔가 요구하다, 요청하다로 진짜 많이 쓰입니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해주면 안 돼? 에 해당되는 예스크도 있더라. 이게 요구하다, 요청하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다. 요거는 이제 금방금방 눈치를 챌 것 같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문법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나중에 독해 지문에 가서까지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ask for. 명사면은 이게 명사를 요구하다예요. 명사를 요구하다. 내가 그에게 약간의 조언을 요구했다. 나 조언 좀 해줘. 나 조언 좀 해주면 안 돼? 약간의 조언을 요구했다. I ask for some advice.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ask A to 동사. 나중에 부정사 공부하면서 오형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좀 나올 텐데 이게 A가 동사하도록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덩어리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sk that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뒤에다가 무조건 뭐다?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가져가 줘야 되겠더라. 그죠? 그럼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죠?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해석을 약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쪽으로 갈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독해 지문 가셔서 내지는 이제 어떤 문법 문제를 풀고 있을 때 ask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질문하다 뿐만 아니라 요구, 요청하다라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그냥 독해 지문에서는 되게 폭넓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문법 문제에서는 이 자리에다가 투동사를 넣어주는 거. 네. 여기 ing 안 됩니다. ing 안 되고 to 동사 넣어주는 거. 이거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올 거고요. 이 다음 챕터가 부정사, 동명사를 구분하기입니다. 거기에서 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약간 구분하는 뉘앙스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동사 원형 깔아주는 거. 주요 명제 대시니까 뒤에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겠더라 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공부니까 이만큼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죠? 여러분이 여기 ask가 왜 질문하다가 아니라 요청하다입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 많이 하시는데 되게 좀 중요한 덩어리니까 따로 빼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거고요. 자, recommend that 동사 원형, require that 동사 원형 나쁘지 않죠, 그죠? 뭐 require나 request나 비슷한 거죠. request that 동사 원형, insist that 동사 원형, 그리고 move that 동사 원형. 여기서도 여러분이 엥해요. 쌤, move는 약간 움직이는 건데 이게 왜 주장하다가 나오죠? 이런 식의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move. 자, move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만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ask는 되게 좀 중요한 건데 move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알고 있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다. 내지는 옮기다. 뭔가가 스스로 약간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 애벌레가 움직였다. 그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옆으로 옮기는 걸 수도 있죠. 내가 이제 뭐 책상을 오른쪽으로 옮겼다. 둘 다 mov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 가지 뉘앙스가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이사하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내가 옆 동네로 이사 갔다. 나 이사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 같은 거 할 때 싹 다 move. move in, 들어오는 거. move out,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인간이, 그러니까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죠. 그죠? 이제 껍데기에다가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성을 움직이는 거 있죠. 이를테면 내가 어딘가에 되게 막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찬성 쪽으로 끌고 오는 거 있죠. 이게 설득하는 거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move에 주장하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장하다. 그렇죠? 뭔 말이에요? 말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을 옮기게 만드는 겁니다. 주장해서 설득하다, 설득해서 주장하다, 주장하다라는 뉘앙스가 깔리고요. 이성 말고 감성도 있죠.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편지가 아니면 그 사람의 노래가 그 사람의 어떤 영화가 드라마가 나의 마음을 움직였어 라는 표현 어렵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주장하다 move고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move 라고 표현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한국어로 감동 주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감동을 주다. 그래서 이를테면 I'm so moved. 아이고야. I'm so, 어머나, 감동 주다. I'm so moved 하면은 나 감동받았어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No, the film, 그 영화가 was so moving 하면은 감동적이었어. 약간 요 정도의 뉘앙스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비슷한 뉘앙스로 touched를 쓸 수도 있어요. 되게 감동받았어. I'm so moved. I'm so touched 하면 나 되게 감동받았다라는 이야기고요. That was so moving. That was so touching. 이렇게 쓰면은 되게 감동적이었어. 라는 뉘앙스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게 되었는데 move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뉘앙스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주장하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move that 동사 원형을 같이 외울 필요가 있겠더라. 납득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 order that 동사 원형 그리고 command that 동사 원형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나왔을 때 이거 주요 명사 동사구나.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넣어야 되겠다
한눈에 딱딱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눈에다가 좀 바르는 기분으로 여러 번 이제 반복해가지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밑에 예문을 좀 보시면요. 예, demand that 보는 순간, 아, 이거 주요 명제네. 뒤에 동사 원형이 맞겠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보통 과거 시제나 과거 아니면은 이렇게 he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가지고 holds, s 붙인 거, 수일치시킨 거 이런 것들이 오답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죠? 앞에가 과거라고 해서 똑같이 과거로 따라간다거나 앞에가 3인칭 단수조라고 해서 s를 붙인다거나 이런 실수만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demand that 동사 원형으로 머릿속에 박아버리시면은 답을 찾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죠? 자, 이번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냄새를 맡아야 돼요? insist that. 여기서 냄새를 맡으셔야 됩니다. 이거 주요 명제네.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깔아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B, 이게 정답인데 특히 제가 전에 무슨 뭐 시제였나? 그거 이제 공부하다가 말씀드렸죠?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그냥 그 be 자체라고. 이게 특히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기 중에 be, 딱 비동사의 원형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선뜻 답으로 못 찍으시는 것 같아요. 선뜻 이건 답이 아닐 거야.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입니다. 주요 명사 대시 있으면은 뒤에 be, 비동사 그 자체를 갖다가 답으로 찍을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 거고요. 자, 동사 끝났으니까 같은 결로 형용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얘는 문장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되냐면요. it 가주어, 뒤에 that 진주어. 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주어와 가짜 주어죠.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구문을 꺼내옵니다. 그 다음에 뭐 it is나 it was 가운데다가 당위의 형용사를 넣어요. 당위의 형용사. 뭐 종류가 많진 않죠? 예,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닌 건데 여기서 몇 가지를 쭉 한 개씩 넣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주어의 should 생략 동사 원형.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다시 한번 빈칸 문제로 출제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대답해서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데 뭔가 다 좀 당연한 의 뉘앙스를 띠고 있죠. 그래가지고 당위 형용사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데 이 가짜가 당연한데 뭐가 당연한 거냐면 하면서 뒤에 진주어를 읽어주게 된단 말이죠. 즉 주어가 동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다. 즉 이게 당연한 거다. 주어가 동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약간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도 뭐가 묻어요? 당위성이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ould가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만 정답으로 남겠더라. 당위의 동사나 당위의 형용사나 that 동사 원형이다 라고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별 어려움 없이 답을 빨리빨리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가면서 나오긴 하는데 그냥 체감상 important 내지는 imperative 의무적인 당연히 해야 되겠죠. essential 필수적인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 외워가지고 important that 동사 원형, imperative that 동사 원형, essential that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별일 안 생길 거예요. 밑에 예문 보셔도요. important that 에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뒤에다가 동사 원형이 정답이겠더라. 자, essential that 에서 냄새를 맡으셔가지고 뒤에 누구다? follow 동사 원형이 정답이겠더라 라고 잡아주시면 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말이 길었는데요. 그냥 advise that 동사 원형 쭉 외우시고
important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쭉 외워주시면 그냥 끝이에요. 자, 뒤에 보시면 간단하게 네, 연습 문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교재 62페이지에 간단하게 연습 문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뭐 금방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좀 밑줄이 노골적으로 쳐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주세요. recommend 뒤에 대생략, 대시 생략되는 케이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recommend that 뒤에 동사 원형, take 동사 원형 깔아준다. 그죠? vital that 뒤에다가 동사 원형.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동사 원형이에요. complete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demand that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올바른 케이스죠. 그죠? 무슨 he가 3인칭 단수랍시고 뒤에 s를 붙인다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정답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오히려 쉽습니다. 네. suggest that 뒤에 동사 원형 change로 바꿔주시고요. 그죠? 자, recommended that 쌤 이거는 약간 대절 목적어가 아닌데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recommended that 주요 명사 대시였죠? 뒤에 동사 원형 take 올바른 케이스더라. 그죠? ask that 아까 나왔었죠? 이게 지금 약간 요구하다 요청하다니까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준다면 arrive가 정답 되겠더라. 해석 한번 해볼까요? 나온 김에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that 이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들은 우리가 이벤트를 위해서 조금 더 빨리 도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어보았다가 아니라 요구했다 라고 읽어주시면 깔끔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necessary 대시니까 이게 역시 주요 명제 대시잖아요. 뒤에 동사 원형 follow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게 약간 어려운 말로 가주어에다가 진주어인데 네. 이것이 necessary 필수적이다. 뭐가 하면서 뒤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자, 뭐가 필수적인 거냐면 네가 원래 you should follow죠. 네. 네가 당연히 그 지침 사항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히 필수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약간 당연히 그래야 한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위성을 위해서 should가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동사 원형만 남기는 것이 follow더라. 올바른 쓰임새죠?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ask that 동사 원형 submit 괜찮죠? 그렇죠? submit 제출하다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금요일까지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라고 요구를 했다. 괜찮고요. 자, 주요 명제 대시니까 뒤에 is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언제나 be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는데 다른 동사 원형은 잘 찍으시다가 비동사의 동사 원형에서 유난히 이제 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뭐 is, am, are, was, were 싹 다 아니에요. 무조건 be, 약간 어색해 보일지언정 비동사를 무조건 좀 깔아줄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여러분이 주요 명제에서 뭔가 실수하는 거리 중에 하나죠. 자, 주요 명제 대시니까 뒤에 동사 원형 괜찮죠? 지방질의 음식을 당연히 피해야 한다고 recommend를 했다. 마지막 They urged that 주요 명제니까 뒤에 동사 원형 갑자기 be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이상해 보여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올바른 쓰임새더라 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간단하면서 진짜 간단하죠? 뭐 가정법이나 시제에 비한다면은 외울 게 뭐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 문제나 출제 비중은 꽤 나쁘지 않은 주요 명제 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과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강에서 exercise 간단하게 풀어가지고 주요 명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강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